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바다 가장 깊은 곳,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숨어 있거든요. 네, 바로 그 궁극의 무기, 핵 잠수함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인류가 만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과연 뭘까요? 단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요.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.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. 무려 42년 만에 이 무기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전략 핵잠수함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42년 만에 한반도를 찾아온 이 거대한 방문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이번에 부산항에 들어온 잠수함이 오하이오급인데요. 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길이가 170m면 축구장 하나 반을 훌쩍 넘는 거고요. 무게는 18,750톤. 감이 잘 안 오시죠? 우리나라의 최신의 잠수함인 3,000톤급 잠수함 6척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. 말 그대로 거대한 빌딩 하나가 소리 없이 바닷속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42년 만일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마지막 방문이 1981년이었거든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져요.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, 즉 SLBM 개발에 성공한 거죠. 이건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방문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,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대체 왜 이 잠수함을 궁극의 무기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어마어마한 힘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핵잠수함 하면 그냥 한 종류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바다의 사냥꾼, 공격 핵잠수함이고요.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할 주인공, 전략 핵잠수함입니다. 이름에 전략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.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이죠. 그럼 이 잠수함의 화력이 대체 어느 정도냐?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일단 대륙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미사일 트라이던트 I가 무려 24발이나 실려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. 미사일 한 발에 핵탄두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 개의 핵탄두가 들어있어서 각기 다른 도시나 군사기지를 향해 동시에 날아갈 수 있죠. 그러니까 미사일 단 한 발로 목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럼 이 모든 파괴력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잠수함 단 한 척, 여기에 실린 핵무기의 총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무려 1600배입니다. 1600배요. 이건 뭐 도시 하나가 아니라 한 나라, 어쩌면 문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괴력인 거죠.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대체 왜 만드는 걸까요? 이제부터는 이 무기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, 그 전략적인 목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강대국들은 핵3축이라는 개념으로 핵전력을 운용합니다. 일종의 삼중 보험 같은 건데요. 하늘에서는 폭격기가, 땅에서는 ICBM이라는 미사일이,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바로 이 전략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세 가지 길인 셈이죠.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둥 중에서 잠수함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이유는 딱 하나, 은밀함 때문이에요. 이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. 찾을 수 없는 것은 파괴할 수 없다. 만약 적이 기습 공격으로 땅에 있는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를 다 파괴했다고 쳐요. 그래도 소용없습니다. 왜냐? 전 세계 바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이 잠수함은 절대 찾을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 살아남은 잠수함이 반드시 아주 끔찍한 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호 확증 파괴. 영화 약자로는 MAD라고 합니다. 미쳤다는 뜻이랑 철자가 똑같죠? 정말 그 이름처럼 미친 전략이에요. 내가 너를 공격하면 너도 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아무도 먼저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의 균형.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보증수표가 바로 바닷속에 숨어있는 핵 잠수함인 거죠. 자,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? 왜 이 잠수함이 42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한반도를 찾았을까요?
지금의 지정학적 상황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죠.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북한이 핵무력을 거의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갖췄죠. 게다가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번 방문은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 대해 미국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. 우리 여기 있다,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내 친구 건들면 너는 나한테 맞는 줄 알아? 이거예요.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기 땅이 공격받은 것처럼 해구산으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. 잠수함이 부산항에 딱 나타난 건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동맹국은 안심시키고 잠재적 적에겐 경고를 보내는 아주 효과적인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.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. 아니,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핵잠수함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? 이 문제는 정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입니다.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면,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죠.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. 핵무기가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한 국제조약, 그리고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연료를 구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.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딱 3가지 열쇠가 필요해요. 첫째,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. 이건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. 문제 없습니다. 둘째, 잠수함의 심장이 될 소형 원자로 기술. 이것도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는 분야예요. 이것도 문제 없어요. 근데 마지막 3번째 열쇠, 바로 핵연료에서 딱 막히는 겁니다.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이걸 군사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온다는 건 국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. 최근에 미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는 오커스라는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우리도?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. 하지만 미국이 딱 선을 그었죠. 그건 호주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딱 한 번 있는 일이다 라고요. 아시아에서 괜히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결국 우리는 아주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당장의 위협을 막기 위해 우리도 이 궁극의 무기를 손에 넣어야 할까요? 아니면 그 선택이 오히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이 될까요?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.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와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군비 경쟁.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?